안녕하세요. 60 인생 코치입니다. 여러분, 올해 10월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새로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이 법안, 그냥 지나치면 정말 큰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후 삶을 지탱할 일자리와 활동 기회, 그리고 복지 혜택이 이 법을 통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랑 상관없겠지 하고 넘기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다 누리는데 나만 모른 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앞으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 경제적 부담은 그대로인 상황, 또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나는 이제 역할이 없구나라는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인데요.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노인분들의 삶에 꽤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린다, 돈을 조금 더 드린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노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자윤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자윤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은퇴 후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계신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단순히 경제활동이 끝나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존감의 하락,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노화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늘 생각해왔습니다. 은퇴 시점부터 기대 수명까지 아직 수십 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어르신들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참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청소, 공공시설 안내, 지역 환경 정비 같은 활동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 사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규모가 줄기도 하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즉 항상 불안정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정책적 시혜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됩니다. 그 말은 곧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있으면 좋은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을 배정하고 노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올해는 줄이고 내년은 늘리고 하는 불안정한 운영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안정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축소되거나 없어질 위험이 컸는데 이제는 국가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나이 들어도 일할 기회가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이 기관이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예산만 받아 운영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격상됩니다.
이 변화는 현장에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의 기획, 운영, 평가가 훨씬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청소나 단기 아르바이트성 업무가 아니라 IT 활용 교육 지원, 돌봄 서비스, 문화관광 해설, 전통기술 전수 같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특수법인이 되면 예산 확보나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노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이번 법의 또 다른 핵심은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도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현장에서 다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명확한 보상 체계가 없어서 사고가 나도 제대로 치료비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법에서 아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장비 제공을 의무화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과 보상체계를 통해 지원을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노인도 일을 하는 주체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노인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로 존중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국가에서 노인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일까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18%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섭니다. 즉,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노인을 단순히 복지 수급자로만 볼 수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겁니다. 재정 압박.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세금을 쓰는 수급자에서 일부는 기여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 배경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노인 일자리 제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여하면 좋은 기회 정도였지만 이제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10월부터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새롭게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신청만 해도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전문성 있는 일자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내 삶의 보람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은 10월부터 우리의 노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일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안전까지 책임지는 제도적 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0월부터 달라진다, 새로운 법안이다, 챙겨받는 사람이 임자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생활 밀착형 일자리의 확대입니다. 기존의 노인 일자리는 대체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 환경정비, 교통안내, 가벼운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었죠. 물론 이런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보람보다는 단순 노동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로당 급식 인력 같은 생활 밀착형 일자리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 내가 다니는 경로당,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들이 가능합니다. 경로당에서 점심을 짓고 나누는 역할,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역할, 지역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역할, 동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는 역할.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동네의 일원으로 계속 쓰임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곧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생활 밀착형 일자리는 경제적으로도 도움되지만 사실 더 큰 효과는 정신적 사회적 건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힘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가까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관계를 맺는 노인일수록 자존감이 높고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생활 밀착형 일자리는 2025년 10월 이후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새로운 법 시행과 맞물려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모집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고가 나올 때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경로당 급식 인력 20명을 모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2대1, 3대1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아는 사람이 먼저 신청해서 기회를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은 뒤늦게 알아도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변화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바로 노인정책 영향평가입니다. 노인정책 영향평가란? 쉽게 말해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정책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버스 노선이 바뀔 때 노인들이 병원이나 시장에 가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환승거리가 길어져서 불편해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즉, 노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정책이 통과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정책이 노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경사로 없이 계단만 만들어진 경우, 무인 기계만 설치해서 노인들이 사용하기 힘든 행정 서비스, 대중교통 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노인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왜냐하면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서 노인을 고려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는 2025년 8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공식적으로 노인정책 영향평가를 제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이게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노인의 권리가 정책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많습니다. 길과 교통시설이 더 안전하게 바뀝니다. 무인화 기계도 노인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뀝니다.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대신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노인이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교통혜택, 각종 복지 서비스가 이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즉 65세는 이제 과거의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연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아직 건강한 65세에서 69세 세대가 더 많은 활동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나는 아직 젊다는 인식이 제도적으로 반영됩니다. 재정적으로도 국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늦게 받게 되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타격이 됩니다. 건강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부는 65세에도 이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를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단순히 연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지역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70세까지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반대로 어려운 상황의 노인은 65세 이전에도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논의는 앞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면 내가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것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연령 상향 혜택 축소라고 단순히 오해할 게 아니라 나의 활동 기회와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활동적인 노년, 존중받는 노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단순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어르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신청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앞으로 선택 가능한 활동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만 벌 수 있던 기존의 공공근로와는 다른 일자리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 건강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세요. 일자리에 참여할 때 체력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세요.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도 충분히 활기차고 의미 있게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길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60인생코치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0인생코치였습니다.